안철수 의원과 당권을 놓고 경쟁했었죠. 선거가 끝난 지 불과 5일 만에 안철수 의원을 만났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만난 건데 그 배경도 좀 궁금하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장 소장님 뭐 휴민트로 나온 얘기 없습니까? 뭐 이건 휴민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당연히 만나는 거죠. 그냥 경쟁자들 만나가지고 우리가 당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합시다.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모두 같이 힘을 합칩시다. 뻔한 얘기들이 나왔다. 그럼요. 여기에 뭐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얘기했던 총선 압승, 이걸 위해서는 수도권과 중도권 공략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 관련된 당내 특위를 하나 만들 테니까 그쪽에 조예가 깊으신 안철수 의원께서 특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더니 안철수 위원장은 나 대선도 출마했었고 서울시장 후보도 나갔었고 또 뭐 재보궐선거도 나가고 또 당대표 나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좀 쉴게요. 재충전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내가 당내 무슨 특위 맡는 게 맞겠냐. 나 그런 거 안 맞겠다. 만곡한 거절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런 거 당직에 딱 발목이 잡히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정치적인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신 당직 맡아놓고 딴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할 말이 없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좀 그런 경우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요. 당분간은 지방을 다니면서 본인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나가면서 다져놓은 지방 조직들을 조금 다지기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분당갑에 공천 못 받거든요.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납니다. 거의 99% 이거 안철수 의원 쪽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본인도 선거 과정 중에 그랬어요. 저는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교두보 선봉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다시 노원으로 오나요? 노원으로 갈지 아니면 예를 들면 마포 같은데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하고 붙게 될지 그거는 당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분당갑에 또 누가 올 것인가. 김은혜 수석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박민식 보훈처 장관도 작년에 재보궐선거 하려고 했을 때 이때 그쪽에 출마하려고 했었거든요. 전 김은혜 수석보다 박민식 장관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공천도 챙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김기현 대표도 그런 걸 요구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 황교안, 천하람 두 후보, 경선 당시 후보였죠. 황교안 전 총리, 천하람 이제 변호사, 당협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부딪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울산 KTX도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하고 좀 세게 얘기를 했었고 천하람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고 좀 풀어가야 될까요? 김기현 당대표가요. 이준석계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앞으로 같이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이미 지침을 내렸잖아요. 전당대회 때, 그 전당대회 때 인사하면서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최고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이 눈밖에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생존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천도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아마 이미 기정사실이 돼 있을 거예요. 본인도 감지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최소한 그래도 천하람 후보를 2등 정도까지 만드는 게 일종의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시험하는 무대여서 나름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최고위원 한 명도 지금 당선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상당히 타격이 일단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한 15% 정도의 당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한 건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당대표가 친윤계 중심의 당대표가 선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당대표는 이준석계하고 천하람 변호사하고 어떻게 해서든 갈라치기를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은 용납할 수 없지만 천하람 변호사는 그래도 용납을 해야 한다. 그래도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는 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른바 죄송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 네. 이런 층은 어떻게 해서든 품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를 아마 그런 용도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국민의힘 안에 지지층으로 본다면 절대 민주당 쪽으로 가거나 중도로 탈락하지 않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보수의 자산 가운데 한 명이니까요. 네, 아주 강경한 예, 보수의 예.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황교안 전 대표를 더 품 안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는 움직임들을 차근차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만나는 자리도 아마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